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의료진 해외 진출 멤버십 포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주식회사 K-메디칼랩의 한국형 건강검진센터와 한국형 의료시설의 해외 수출 및 한국 의료진의 해외 진출, 해외 파견, 그리고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멤버십 행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부각되면서 이 K-메디컬이 각광받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방역과 더불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형 종합 건강 검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한테 이제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건강 검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뭐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이러한 의료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의료와 IT의 결합, 1985년부터 시작된 운영의 노하우, 센터의 대형화 등으로 이미 완성형에 가깝다라고 평가받는 한국형 종합건강검진센터의 수출과 또 우리 우수한 의료진들의 세계 진출. 네, 벌써부터 저는 설레는데요. 자, 모쪼록 오늘 참석해주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의료통역 등 모든 의료인 여러분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이 자리가 더 큰 희망과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호명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호명되신 귀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서울 백병원의 이혜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일어서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경 교수님은 서울 백병원 조직병립과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KML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다시 앉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소개드릴 분은요. SNL 파트너스 성기문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성기문 대표 변호사님은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하시고 SNL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로 근무 중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UN NGO 국제경제기구 이재학 의장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학 의장님은 UN NGO 국제경제기구 세계교류연맹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디자인셀 김윤배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뇌질환 줄기세포 전문기업 운영과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식회사 K-메디칼랩 박기영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기영 부사장님은 이번 행사를 총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분이시죠? 자, 다음으로는 세무법인 청담 권기영 대표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기영 세무사님은 국세청 35년 근무 경력으로 세무자문을 맡고 계십니다. 안세회계법인 김태경 국제공인회계사님도 모셨는데요. 네, 김태경 회계사님은 사업 초창기부터 글로벌 의료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맡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신경외과 전문의 김기용 의학박사 모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용 박사님은 의료진 인력 수급과 해외 파견 시 연수 교육을 맡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동암메디팜 송재형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동암메디팜은 해외 진출 시 의약품 공급과 현지 의약품 GMP 공장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식회사 버즈네스트 김용영 대표님 그리고 주식회사 커뮤이즈 강승철 대표님 모셨는데요. 두 분 어디 계시죠? 네, 저희 계시네요. 두 분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영 대표님과 강승철 대표님은 의료 IT 및 전산 개발 자문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자, 주식회사 미디어 큐레이터 박정희 대표님, 네, 일어서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박정희 대표님은 광고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대외 광고를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주식회사 코코리본 신순옥 대표님 어디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신순옥 대표님은 방역용품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행사 방역을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강희 사장님, 네, 이강희 사장님, 네, 저기 계시는군요. 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이강희 사장님은 사업 초기부터 KML 재원을 또 확보해 주신 분입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UN NGO 국제경제기구와 주식회사 K-메디칼랩의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N NGO 국제경제기구 이재학 이장님, 그리고 주식회사 K-메디칼랩의 이근영 대표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UN NGO WDF 세계교류연합과 주식회사 K-메디칼랩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두 분이 각각 서명하시겠습니다. 네, 두 기관은 세계 방역 포럼을 조직하여 인류 건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세계 인류 건강을 지키는 데 지속적인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다양한 연구와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는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분 서약서를 들고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를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회사 디자인셀과 주식회사 K-메디칼랩의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디자인셀 김윤배 대표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디자인셀과 주식회사 K-메디칼랩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겠습니다. 네, 세계 방역 포럼을 조직하여 인류 건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며 양 기관이 인류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해 지속적인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다양한 치료제 및 의료기술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잠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K-메디칼과 한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협약식이 진행이 됐고요. 자, 다음으로는 아주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KML과 함께하는 글로벌 파트너사의 축하 영상이 있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I would like to tell you that I'm very happy to be a part of your meeting, and we are ready to welcome your company KML in Russia. I wish KML the membership examination session a success, and I hope the COVID-19 pandemic could end it soon, so we can continue our cooperation and progress a few projects.
Looking forward to see you in Seoul and welcome you to Beijing. KML 한국형 종합검진센터 해외 구축 사업 론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탁월한 한국 의료인과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로 보급되어서 아름다운 결과로 드러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이번에 K-메디컬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진단과 방역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임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K-메디컬, 특히 의료기술 분야에서도 난치병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원하는 많은 환자들한테 여러분들의 선진 기술을 유감없이 펼쳐줄 것을 기대합니다. Я главный врач Актюбин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центра города Актюб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саев Рустем. Желаем нам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преодолеть пандемию, с которой столкнулся весь мир. И мы с нетерпением ожидаем продолжения наше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вами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Добрый день, я являюсь руководителем управл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Актю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Рад всех вас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Рад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омпании Korea Medical Lab. KML 사업의 시작과 이근영 대표님 이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K-메디컬, K-방역 등 한국 의료를 절실하게 필요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노하우를 갖춘 의료진이 활발하게 진출하여 미국을 넘어 중남미 등 세계에서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구촌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에 빠지는 등 재앙에 가까운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의료가 나섰습니다. 이 팬데믹에서 지구촌을 구하는 유일한 깃발을 올리는 그러한 센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귀한 KML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KML이 추진하는 한국형 종합건강검진센터 및 한국의료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 세계 각국의 글로벌 파트너사들의 축하와 또 환영의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아세 칼리에프 보건국장님은 현재 코로나19 투병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와중에도 영상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세 칼리에프 보건국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K-메디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의 우수성과 해외 진출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UN NGO 활동을 하며 우리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기용 의학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의사 김기용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우리 이근영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동영상과 또 많은 이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메디칼, 우리가 그 K-팝이 전 세계를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는 그 시장 확보를 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한 2, 3개월 정도 엄청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그리고 고생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그
K 메디칼, 그러니까 뭐 검진 업체겠죠. 진단 업체들이겠죠. 이런 바이오 업체들은 발빠르게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엄청난 속도로 진행을 해서 한국의 의료의 수준을 엄청나게 격상을 시킨 현 주소가 그들의 노력이고, 또 그 덕을 저희 KML이 업고 세계로 진출하는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민간이 주도하고 의료인이 주도하는 그러한 외국 진출을 한번 디자인해보자라는 뜻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뭐 K-메디칼 해외 진출에 대해서 커다란 경험이 있거나 또 뭐 성공을 했다든가 뼈아픈 실패를 했다든가 이런 경험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쓰면서 자료를 준비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나가야 하는지, 또 정말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를 가늠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가면 뭘 해야 될까, 가서 뭘 팔아먹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들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크게 좀 들어보십시오. 예. 저기 계신 분들도 몇 명 계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의사 선생님들 뭐 대부분 양방이시고 한방도 있으실 거고 치과 의사 선생님도 계실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죠. 여기 안 넘어. 코로나19 이후에 비접촉 의료, 뭐 원격 의료 진료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지고, 또 무엇을 가지고 외국을 갈 것이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또 왜 우리가 나가야 되냐, 그리고 과연 누가 나갈 수 있을까, 자격이 있는 걸까, 뜻만 있으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합니다. 오늘 영상이 늦게 도착해서 저희 친구가 미국의 심장내과 의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축하 영상을 보냈는데 늦게 도착을 해서 못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 입학 동기입니다. 제가 86학번이니까 한 35년 전에 이제 저와 같은 신입생 새내기였겠죠. 그 친구는 열심히 외국 나갈 준비를 해서 지금 외국의 그 주립대학에, 의과대학에 심장내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포 동네에서 작은 의원을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뭐 이게 어떤 것이 가치롭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위치가 평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USML을 보고 외국으로 진출하고 했던 것들은 별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개인적으로 시험을 보고, 뭐 사실 저도 학생 때 USML을 봤었고 또 일부 붙기도 했고, 또 뭐 작년에는 베트남 뭐 의사 시험을 보고 합격된 상태인데 또 그 단계가 있다고, 다음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얼마만큼의 준비를 해야 갈 수 있는지를 참 개인적으로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또 나라에서 안 밀어줍니다. 방해만 하죠. 자, 이 도표는 OECD 주요 국가의 암 생존율을 비교한 겁니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뇌종양을 전공을 했는데 가장 그 의술의 마지막 집합 그리고 결정체가 암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의 암이든 뭐 외국의 암이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는 나라는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구축이 돼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2014년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OECD 평균에 조금 윗도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2020년 현재의 그 미뤄보는 통계로는 아직 다 정리가 안 돼서 발표는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미국과 유사한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중입자 치료라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요. 또 거기에 보완하는, 여기 한의사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방에서도 뭐 체력을, 면역력을 올리는, 또 외국에서 할 수 없는 치료 방법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늘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4가지를 가지고 투쟁을 하자고. 한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의협에서 설문을 하더군요. 한방 첩약을 뭐 보호하는데 반대할 거냐 안 할 거냐, 투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의대를 신설하는데 반대할 거냐 투쟁을 할 거냐,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왜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으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중에 70%는 한 번쯤은 내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해보고 싶다는 꿈을 한 번씩 가져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게 이제 수입, 사회적 지위, 직업 만족도, 삶의 질,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를 이제 제가 분별을 해보니까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뭐 수입은 선진국에 가면 훨씬 높겠지만 가기가 어렵고요. 후진국에 가면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면은 직업 만족도는 참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곳에 가고 희소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가 공보위로 가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공보위 하시면서 참 많은 보람을 느끼셨을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한국 의료의 비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숫자로 보면 한의사를 포함해서 의사 수가 아직도 절대적으로 모자라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CT나 MRI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고비용 구조라는 거죠. 또 사망률을 보면, 질환별 사망률의 구조를 보면 이제 완전히 선진화돼서 거의 암으로 죽는 분들이 대부분 많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부분으로 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검진뿐만이 아니라 가서 그 나라의 의과대학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는지, 자격이 되는지. 이 사업 계획은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뭐 바레인을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바레인에서 이런 럭셔리한, 우리나라 차원보다 더 럭셔리한 시설을 가지고 줄기세포라든가 우리나라 한방이라든가 대체의학 치료를 모두 다 집약을 하고, 그리고 물론 검진은 기본이겠죠.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강력한 그 아랍의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받고 우리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꿈꿔봤습니다. 이제 우리 의료인들이 움직여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또 유엔이라든가 이런 NGO 단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류의 시작점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김기용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국 의사로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한국 의료의 체험담을 베트남에 계신 황기순 박사님께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황기순 박사님의 영상 강연 큰 박수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의 황기선입니다. 제가 여기서 경남 코리아 피부성형외과 대표원장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입니다. 하고 한국에서는 마취 통증학과의 치료 전문이고 여기서는 2016년도 베트남에서 성형외과 의사면허 취득하고 계속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은 베트남은 인구 구조가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1억 명이 넘을 거예요. 신고가 안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의미가 없고 한국 의사에게 관심 있는 거라면은 약 10% 정도의 상류층입니다. 여기는 뭐 동남아에서도 가장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입니다. 네. 베트남 여성의 경우에는 소비 파워가 여성이 이끕니다. 여기는 모계 사회거든요. 모계 사회. 그래서 거기다가 뭐 한국 사람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서 이제 좀 좋을 수 있다. 한국 의사들에게 시장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베트남 의료 시장 현황을 보면은 뭐 많이 부족하죠. 여기는 공공 의료 시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 의료는 한 10%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급 의료에 대한 수요가 에 비하여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중에서 이제 민영 의료 부분의 발달 수준이 매우 낮아서 네. 그나마 하이엔드 의료 서비스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국소수입니다. 매우 국소수.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보시듯이 이제 인접 국가로의 의료 원정이 증가하고 있고요. 요새는 많이 못 당겨요. 뭐 여기도 경기가 베트남도 물론 요새 경기가 코로나 전만 같지가 않아서 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연간 약 10억 달러 정도의 의료 관광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해외로 나가는 거죠. 네. 주로 이제 싱가포르, 태국 뭐 이런 데로 나갑니다. 한국도 좀 가고. 네. 중국 국경에 있는 중국 병원도 이용하고요. 그래서 여기 뭐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베트남들 해외 의료 치료에 약 20억 불 이상을 쓰고 있는 거죠. 베트남이 해외에서. 또한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치과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베트남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베트남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베트남을 알면은 동남아를 다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동남아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 시장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베트남 진출 시의 고려 사항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내수 시장 확보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면허 문제가 있습니다.
면허는 의사 면허와 병의원 면허가 별개입니다. 별개. 두 개 다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 오시는 많은 의사분들이 한국인을 상대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여기 현지인들을 고객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한국인들 여기서 돈 없습니다. 이 베트남 현지인들이 생각보다 돈이 많고 여성들이 소비를 주로 하기 때문에 돈도 잘 씁니다. 아주. 네. 현찰이 많아요. 현찰이 원래 저기 이쪽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점은 여기가 생각보다 그 베트남 시장이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과 직접 여기서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의 현지화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보통 여기 그 동남아에 오는 한국 의사분들이 여기를 만만하게 보고 쉽게 생각하고서 뭐 별게 있겠냐고 생각하고 오는데요. 그게 다 이제 패착입니다. 네, 그러면 안 되고요. 한국 의사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이제 가게 될 때는 준비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그것보다 이쪽에 올 때는 더 그거보다 미국 같은 선진국 나갈 때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와야만 여기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들 혼자 들어오는 것으로는 여기 어려움이 많을 거고요. 제가 올해 한 6년 경험해 보니까 가장 올바른 형태라면은 바람직한 형태라면은 산업자본과 의사와 경영진, 전문 경영진의 스크럼을 짜서 조직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여기 시장을 아마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보통 여기 와갖고 이제 뭐 로컬 파트너를 찾으려고 하고 로컬 파트너와 잘 지내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같이 사업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실 올바른 현지 파트너는 찾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운이 좋아야 되고 또 찾기도 어렵고 별로 드물기도 하고 동남아 특유의 사기가 많습니다. 사기치는 거는 베트남인들을 치지만 한국인들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 여기가 법 체계가 문화와 한국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의료 AI 사업 체제 이런 거는 뭐 제가 여기서는 굳이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하여간 이러한 그 특이한 점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베트남은 법적으로 보면은 한국인 의사에게 면허증을 그냥 줘야 됩니다. 영어 시험만 쳐도 줘야 되는데 장벽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진출에. 그러나 실제로는 베트남 의사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한국인 의사들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물론 베트남 정부에서는 한국인 의사들을 환영해요. 지금도 많이 들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떤 의료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의료인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의사들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시장을 침해하고 실제로 여기 베트남 의사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소득은 그냥 들어있는 그냥 보여지는 것이고 뒤로는 돈을 한국인 의사보다 실제로 더 많이 버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국인 의사들의 진출을 상당히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무형의 어떤 시스템으로 막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몇 가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고 질문 있는 것들은 따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이렇게 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베트남 하노이 종합병원 원장으로 계신 황기선 박사님의 현지에서 느끼신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과 의료 산업화에 대한 경험과 값진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영상 강연 함께 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캄보디아 프놈펜 글로벌 한인병원 원장이신 오성일 박사님의 강연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에 온 지 7년째인 오성일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캄보디아 의료 진출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와서 국제 영리병원을 세우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메디큐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한국계 최초의 국제 영리병원, 한국계 최초의 바이오메디컬 주식을 상장하고 한국의 최초의 국제 클리닉을 분양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는 기축 통화인 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바이오메디컬 분야만 급성장하고 있고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달러 수요와 상승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고 이에 따른 환차액도 상당할 것입니다. 대규모 한국계 주상복합 단지가 분양되고 있습니다. 약 16만 평 부지에 17,000세대가 조성되는데 이 시설은 선정해가지고 입주하면 캄보디아 병원시설 투자 시 최우선 조건인 많은 인구, 즉 거주 인구 밀집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년간 이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캄보디아 주식시장에 가장 빠르게 최초의 바이오메디컬 주식을 상장하면 코로나 특수와 미래산업의 비전 특수가 있어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태국, 중국계 국제병원은 영리병원으로 도입되어 있고 한국계 병원은 자선병원밖에 없습니다. 메디큐로 그룹은 이미 현지 법에 따라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흑자 경영을 하면서 캄보디아 주식시장 상장 요건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에 주식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최초로 바이오메디컬 주식 상장, 입증된 K방역 품질과 캄보디아 최초의 바이오메디컬 주식으로 상장할 것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현황상 바이오메디컬 주식이 캄보디아 주식시장에 상장만 하면 바로 상종가를 치리라고 생각됩니다. 캄보디아 시장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캄보디아 시장의 투자 매력 살펴보면 기축 통화인 달러로 90%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에 대한 규제가 없고 수출 관세가 비교적 낮습니다. 캄보디아 시장은 외관상 열악해 보이지만 연평균 GDP 성장률 7%대 20년간 5.8%로 고속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의약분업 미시행으로 약품 수요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시설 및 의약품 수요의 급증이 예상됩니다. 캄보디아의 금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금융업의 수익률이 5% 이상으로 전 세계 최고인 나라로 알려져 있어서 한국계 은행들이 한 20여 개가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달러를 사용해 거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별 구상국 투자 시 문제가 되는 달러 환전에 대한 환 리스크가 거의 없고 투자금의 본국 송금이 규제가 거의 없어서 쉽습니다. 캄보디아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유통이 초기 단계로 중개업의 수요가 절실합니다. 도소매 약국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여기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통하는 구조입니다. 전자상거래 전산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고 큰 약국, 큰 병원에서도 직접 동영상을 방문하여 구매하고 배달 개념이 없습니다. 신약과 수입약품의 정보와 홍보가 절대 부족합니다. 현금으로 선결제하여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급한 물품 대원 미수로 인해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익이 보다 많이 창출이 됩니다. 관세와 등록비가 저렴하고 시장 진입이 용이한 나라입니다. 캄보디아에는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상환 및 반품 시스템이 없습니다. 해외 의약품 캄보디아 시장 점유율을 보면 1위가 프랑스이고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고요. 한국은 5위이고 4.5%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의 10개국은 자유무역 지역 혜택을 받습니다. 캄보디아에 지사를 설립하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혜택이 적용되므로 수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전시 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건강박람회가 매년 열리고 있고 캄보디아에서는 매년 9월에 열립니다. 건강박람회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시 병원 서비스 및 치과 치료를 대표하는 회사들이 참석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9월 17일에서 18일간 수도 프놈펜에서 열렸습니다. 캄보디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구제와 핍박을 받지 마시고 동남아로 진출하시면 자유롭고 편안하고 국제보험을 하니까 수입도 적지 않습니다. 같이 진출하여 한국 의료의 우월성을 세계에 알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캄보디아 프놈펜 글로벌 한인병원 원장으로 근무하시는 오성일 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과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비전과 글로벌 의료 경영에 대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K-메디칼랩의 대표이사이신 이근영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K-메디칼랩의 미래 비전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윤택한 삶을 공유하고자 슬로건을 The Value We Create Together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의 4가지 비전인 평등, 건강, 행복, 그리고 미래를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한국의 우수한 인력과 시스템 노하우를 활용해 건강검진센터 설립, 원격 진료, 중증 환자 국내 유치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햇세를 적용해 원격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며 크루즈 관광을 즐기면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진출 시장으로는 중국,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CIS, 중동, 중남미 등 28개국이 있고 의료 취약국의 현지화로 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장비로는 CT, MRI, 초음파, 고밀도 검사 장비 등이 있습니다. K-메디칼랩은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를 해외에 구축하고 위탁 운영 사업을 펼치며 국가 간 원격 진료 사업을 하는 한국 최초의 의료 서비스 영리 목적 법인이며 KML만의 유일한 시스템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의료진의 미래와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설계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모든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고 특히 의료 산업 분야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은 의료 효율 지수 2위, 국내 의료 시설과 특수 장비는 OECD 36개 국가 중에서도 3위로 발표되었고 얼마 전 존스홉킨스 보건안보센터에서 발표된 세계 보건안전지수에서 한국의 의료가 아시아 1위로 발표되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내 의료는 적극적으로 R&D에 투자를 한 결과 의료에 IT를 접목을 했었습니다. 글로벌 국가 경쟁력 넘버원에 해당되는 반도체, 조선, 간, 이식술에 못지않는 검진 분야도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 그리고 검진 노하우 등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8년 해 환자 유치법이 발효되어 의료 관광이 시작되었고 2016년에는 한국 의료 해외 진출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성형외과, 피부과, 단독으로 소규모 로컬 의원 수준으로 중국, 베트남 등지에 진출하였지만 현지화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는 향후 먹거리 산업으로 의료를 선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신흥 국가에서는 석유를 대체할 산업으로 의료를 채택하여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중동 GCC 국가 및 러시아 CIS 국가는 비전 2030과 헬스 2030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중국도 건강대국 2030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제의료시장에서 공개 입찰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경쟁 국가인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터키, 일본, 중국 등은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으며, 앞으로 3년이면 모든 국가의 발주처는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내 의료 산업의 사업 다각화를 모색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발전된 우리의 시스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서는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조직적으로 규모를 갖추고 진출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국의 검진 시스템을 필요하라 하는 국가는 많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검진 노하우와 한국형 검진센터 모델은 우리의 강점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해외 시장으로 질적, 양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는 한국의 K-방역과 K-메디칼을 요구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의 의료를 고부가가치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회사 K-메디칼랩의 해외 진출 사업 내용과 글로벌 의료의 경영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검진센터에서 오랜 동안 한평생을 이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많은 국가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센터에 방문을 했었고요. 최첨단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니 당연히 이러한 시설을 자기네 국가로 가져가길 굉장히 원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곳은 카타르 도하에서 왔었고, 이후에 러시아 모스크바, 중동, 동남아,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28개 국가에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원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는 이 국가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가 정부화하는 이 사업 위주로 현재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업에서 100% 투자를 하는 곳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합작법인 형태예요. 조인트 벤처 형태로 이를테면 인도네시아 70%, 한국 30%, 베트남 50%, 한국 50%, 이런 형태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원하는 한국형 종합검진센터인데, 이 한국형 종합검진센터는 한국에서는 85년도부터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노하우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이들이 이걸 가져가려면 시설, 장비, 의료 시스템, 그리고 의료진 노하우까지 몽땅 가져가야지만이 턴키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걸 가져가는데 20-3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 진흥원, 그리고 산자부의 코트라, 그리고 문체부의 관광공사와 함께 아웃바운드, 인바운드에 대해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018년 6월
5월부터 이미 MOU 계약을 인바운드 사업은 했었고요. 6월부터 베트남 해당 그룹부터 해서 많은 곳과 이렇게 서명을 했었습니다. 최근에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현재 저희와 인바운드 사업과 진료 협약이 돼 있는 곳들이고 아웃바운드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기술 자문 고문으로 기술 자문 고문료를 지급해 드리면서 진출을 합니다. 저는 4년 전에 2016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타시루 그룹의 샴벨 회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분은 만나자마자 저희한테 4번의 사람을 보내왔었고요. 본인 모스크바 강에 있는 요트 클럽에 1000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들로부터 1억씩 멤버십으로 VIP 회원들을 모집하겠다. 그리고 이들이 투자한 돈 1000억을 가지고 2개의 검진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하루에 4명 정도의 VIP를 모셔드리고 또 일반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모스크바 외가 스콜코보 국제의료특구라고 하죠. MIMC의 러시아에서는 종합병원 사업 투자를 결정한 그룹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방 법률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법의 내용은 IMC라는 것 자체가 국제의료특구죠. 국제의료특구의 의사면허, 그리고 약품 사용면허, 그리고 장비 등록면허, 그리고 의료진 분들이 가시게 됐을 경우에 주거환경 제공 문제 등을 턴키로 해결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미 2016년도부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사가 시작돼서 타시루 그룹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오픈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진센터 부지로 3개의 건물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 한 곳으로 저희는 검진센터를 만들어서 진출을 할 계획이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사업도 있습니다만 4년 전부터 이러한 준비를 모스크바와 해왔다라는 것이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이미 모스크바에서 많은 미팅들을 하고 어쩌면 서명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작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으로 발탁이 되어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좌측이 우즈베키스탄, 우측이 카자흐스탄입니다. 총 30억 4천만 불의 본계약과 MOU를 국가, 정부 확인하에 체결을 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6월 30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의 4차 점검 회의에 참석을 했었죠. 저희 자료도 있고 여기에 산자부 차관보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별도로 미팅을 30분 정도 더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개인이 진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KML은 각 국가의 정부와 특히 보건부 장관과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협약을 체결하고 진출을 합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지만이 국제의료특구, 국가의료특구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검진센터를 만들 수 있고 이들과 암센터, 종합병원, 그리고 R&D 센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향후에는 스마트 메디컬 시티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암센터, 우측에 종합병원, R&D 센터, 이런 스마트 시티까지요. 자, 다음은 카자흐스탄에 넘어왔어요. 카자흐스탄 그 대사관에 대사님도 보이시고, 현재는 노동부 장관이자 그 부총리로 계신 분이 재작년에 서울 롯데호텔 회의실에 찾아와서 저희에게 요청을 했었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FS 발표대회를 카자흐스탄에 가서 했었습니다. 다들 만족을 하셨고, 이러한 내용으로 MOU를 포괄적으로 체결을 했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코트라에 해당되는 카자흐 인베스트로부터 카자흐스탄 현대화 사업에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그 나라 국부 펀드에 해당되는 삼루카즈나 인베스트와 협약을 체결을 하고, 첫 번째 한 개 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10개의 검진센터를 전역에, 카자흐스탄 전역에 만드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카자흐스탄에 또 1월 달에 들어와서 저희가 대사관에서 서명을 했었고, 현직 보건부 장관이십니다. 장관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카자흐스탄 보건의료 현대화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 카자흐스탄의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국가에서 지금 이 센터를 2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와 알마티, 이 두 곳에 감염병 그리고 체크업, 이 두 가지를 겸비할 수 있는 예방센터를 국무총리실 통해서 연락이 왔고, 또 하나는 국가 펀드를 이분을 통해서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곧 카자흐스탄에 방문을 해서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체첸 공화국, 우크라이나, 이러한 나라들이 저희 의료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일반 기업체들도 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국적 항공사죠, 가루다 항공의 체크업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걸 증축해서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우리의 시스템을 넣고 우리 의료진이 파견이 돼서 운영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인도 팔마라는 100년이 넘는 제약사, 국영 제약사도 원하고 있고요. 이 외에 총 11개 국영 5개, 민영 5개 그룹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도 마찬가지로 FLC 그룹과 TNT 그룹이 원하고 있고요. 지금 저 대통령 특사로 나와 계시는 분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스티브 서라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과테말라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대통령께서 의사이신데 한국형 검진센터를 공약 사항으로 넣어서 당선이 되었고, 금년 1월 1일에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외교 채널을 공식화해서 저희를 초청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우디 대사관에서 저희 비즈니스를 본국 투자청에 소개를 해서 보건부 차관과 투자청 임원을 가서 미팅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예방의학 개념이 많이 떨어지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가에서도 부족하고 프라이빗한 이런 고급 손님들도 굉장히 이 사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UAE,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두바이죠.
두바이에 지금 공사 중인 저 건물의 하나, 둘, 세 개 뒤에 별관에 저희 체크업 센터를 내년 3월 입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2개의 병원을 가진 곳이고요. 여기는 수도 아부다비에 지금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그 옆에 지금 이 메디컬 몰을 지어서 여기에 3개층을 저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 대화를 나눴고 한국에 들어와 본계약을 체결 예정인데 이 팬데믹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 스마트 메디컬 시티 조성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두바이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의과대학에서도 그들이 한국 의료진을 교육 연수 해서 하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우리 의료진을 송출해주는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GCC 국가는 굉장히 우리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오만에서도 군인, 경찰, 펀드를 통해 가지고 체크업 센터 1호점을 지금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이 외에 중국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한국 사무소 회장님도 저희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특히 북경에는 위와 대장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검사 비용은 한화로 150만 원 정도인데, 위와 대장 용종이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별도로 또 날짜를 잡아서 또 떼어내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이 센터를 북경에 세우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상하이에는 중앙국제의병원을 넣는 걸로 해서 저희는 이미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베이다이허라고 해서 그 대통령 시진핑 수석이 저기에 가서 이제 회의를 많이 하고 휴양지인데요. 저기에 국제의료 특구가 들어갑니다. IMC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한국에서는 KML이 메디컬 컨설팅을 원해서 저희 서류가 지금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형태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여의도 2배 규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국 시설로 할당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일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오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우리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우리 산업의 전년도 매출 그리고 수출 이러한 개념에서 본다면 동력이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으로 해서 우리는 이 반도체 버금가는 이러한 산업으로 향후 20-30년 후에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고용 창출, 일자리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자료들 MRO 부분에서 글로벌로 다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의료인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 계신 건설, 그 제조 여러 분야에서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저희는 의료진을 많이 파견도 하지만 그에 버금가는 그런 인력들도 많이 보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해외에서 저희는 달러를 많이 벌어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웃바운드 사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발생된 환자를 인바운드 해서
유치를 해서 빅5 병원 내지는 큰 저희와 협약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근영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자, 계속해서 이어서 글로벌 의료 멤버십 가치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K-메디칼랩의 최남수 부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메디칼랩의 최남수입니다. 오늘 날씨도 궂은 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K-메디칼랩 멤버십의 포럼을 오늘 처음으로 아마 한국에서는 이런 포럼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K-메디칼랩 멤버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종합검진센터, 즉 체크업센터는 좀 전에 이근영 대표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K-메디칼랩은 한국형 종합검진센터를 말 그대로 의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저희가 성장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메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전 세계로 부각되면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 문의를 오고 있다고 아까 이근영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약 30개 국가 중에 저희가 지금 붉게 표시되어 있는 5개국 7개 프로젝트가 올 하반기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벌써 모스크바나 카자흐스탄이나 사우디나 두바이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텐데, 코로나 사태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아직도 저쪽하고는 이메일이나 화상통화를 통해서 사업 비즈니스를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약 2주 전에 아까 대표님이 말씀드렸던 타시르 그룹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마무리가 다 끝났으니 이제 곧 건강검진센터를 시작을 하자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향후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저 5개 국가에 7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내년 이후로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향후에는 저희가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의 LA, 뉴욕까지도 진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특히 의료진 분들이나 우리나라 분들은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검진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공복 상태에 가서 그 다음날 피검사, 위내시경 검사, 그 다음에 MRI, 초음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상당 부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세계에 나가 보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건강검진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으로 되는 모델 자체가 없습니다. 다 몸이 아파서 가든가 아니면 각 과별로 돌아다녀서 검진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30년 이상 발전된 IT와 접목된 체크업 센터야말로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제일 빠르고 제일 수익성이 좋은 의료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5개 국가 7개 프로젝트가 올 하반기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중앙정부 특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8월 초 중순에는 직접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국무총리실하고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동 쪽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너무너무 의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돈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에 대한, 특히 예방의학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전무합니다.
비만율, 고혈압 거의 전 세계 1, 2위를 앞다툴 정도로 빠른 질병이 발생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돈은 많지만 치료도 국가에서 다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의학에 의한 검진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그 지시국가는 앞으로 저희 KML뿐 아니라 한국 의료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부분인데 한 개의 검진센터에는 약 200명의 의료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50명은 현지에서 의료진을 채용을 하고 한국에서는 50분의 의료진을 파견해서 5년 동안 위탁 운영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진 파견 플랜인데 지금 보시면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뭐 임상병리사, 치과의사님까지 하셔가지고 200명의 의료진 중에 50분을 한국의 의료진을 파견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하나 더 생각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에 들어가는 외래 의사 그 진료 쪽 이쪽 부분에 분명히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 의사들, 한국 의료진한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그 적체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쪽에 파견되는 의료진 수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6월 달쯤에 한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용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에 의미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약 72.9%가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싶냐? 한국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나 밤새는 경우나 이 의료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저녁 있는 삶,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해외로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분들이 나가고 싶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언어 문제라든가 의료 라이센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런 문제를 저희가 KML이 해당 국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특별법에 의해서 언어 문제 그다음에 의료 라이센스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검진센터를 제가 50분의 의료진이 파견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시다시피 2020년도 올해에 약 2개,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8개, 그 다음에는 16개, 28개, 46개로 향후 5년 동안은 계속 이 수치가 그래프가 올라갈 겁니다. 한 센터에 50명씩 해서 두 센터에 100분, 8개 센터에 400분. 해외에서 근무하실 한국의 의료진들의 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KML 멤버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KML이 오늘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멤버십은 한국의 의료진분들이 최상의 근무 환경에서 해외에서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회원들을 모집하는 멤버십 자리입니다. KML의 멤버십이 됐을 때의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ML은 글로벌 100개, 1차 목표가 100개 종합검진센터 및 의료시설을 구축하고 2차 100개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센터의 구축기간 6개월 이후에 한 센터당 약 5년 동안 한국의 의료진을 파견해서 위탁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해외에서 근무하시니까 한국보다 급여가 높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외 파견되시는 가족분들이 같이 나가실 때는 자녀들에 대해서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특히 유료 멤버십으로 하실 경우에는 1지만 국가, 2지만 국가, 3지만 국가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 우선적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는 뭐 자가에 사실 수도 있고 뭐 여러 형태에 의해서 주거를 생활하시겠지만
해외 나가실 때는 저희가 주거 문제까지도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나가셔가지고 진료에만 한국 의료를 해외에 알리는 데만 염두에 두고 열심히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의료진분들께서 멤버십 신청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7월 23일까지 저희가 멤버십 1차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자리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유튜버로 보고 계신 그 의료진분들께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멤버십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입하시다가 모르시겠으면 오늘 리플렛에 되어 있는 연락처로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멤버십이 있습니다. 요 다음 장부터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KML의 주주로서 이 KML 회사가 향후에 성장하면서 같이 주주로서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투자 멤버십을 저희가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K-메디칼랩의 미래 비전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나가는 검진센터는 1차, 2차, 3차로 나뉘는데 1차 잘 사는 나라와 조금 못 사는 나라와 다 검진센터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나라의 상위 2%에서 5%를 1차 저희가 건강검진센터의 주 타켓으로 잡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 하면서 현재까지 이 상황까지 왔지만 그 다른 국가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나라의 상류층들은 한국이나 일본으로 검진을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1차 건강검진센터 구축이 저희 1차 목표고 2차는 그 나라 국가의 군인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 또는 글로벌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검진센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전 국민이 이 검진센터를 해야 되는 그렇게 상황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지금 K-메디칼랩의 수익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건강검진센터를 구축하는데 저희가 약 40억 정도의 구축비의 약 10%를 선 지급받고 저희가 구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의 구축 기간이 지나고 6개월 중에 2달은 저희가 의료진을 선발해서 한국에 저희하고 자매 결연된 대학병원에서 교육을 하고 해외로 파견을 합니다. 1차 센터를 만드는데 구축 비용 약 40억과 그 다음에 5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면서 로열티 개념으로 저희가 1년에 약 50억 정도씩의 로열티 수입을 저희가 받고 향후에 1차 목표 100개, 2차 목표 200개 검진센터를 전 세계에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KML의 장점은 저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의료진 분들께서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의료기술을 올라간 거를 저희가 해외에 소개하고 해외에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KML의 장점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도 필요 없고 물류 걱정도 필요 없고 재고도 필요 없고 의료진 여러분들이나 한국의 의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희의 비전과 저희의 희소성과 저희의 상품성은 점점 올라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KML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대해서 그래프는 보여드렸지만 올해 2개, 그 다음에 내년에 8개, 16개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올해 2개 된 거에 대해서 구축비를 받고 내년에는 이 2개에서 발생되는 로얄티를 받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2개의 검진센터에서 받는 로얄티 플러스 또 2021년도에 만들어진 8개에 대한 검진센터에 대한 로얄티. 그래서 정말로 향후에는 K-메디칼랩이 한국의 건강검진 및 그 의료를 해외 진출시키면서 상당한 매출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정말 메리트 있는 사업이고 메리트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K-메디칼랩에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특히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종합검진 저희가 하는 그 규모의 약 4분의 1,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보통 한 30만 원대, 40만 원대의 검진을 받으시면서 6개월을 대기하며 검진을 받습니다. 근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이 넘습니다. 검진을 받는데. 그러면서도 6개월을 기다리고 거기에서 6개월을 기다리지 못하면 독일로 가서 3박 4일 동안 검진을 받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 의사를 한번 만나서 면담하는데 우리나라 돈 15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피를 뽑아서 피에서 혈액을 뽑아서 혈액에서 검사하는 검사 비용만도 300만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보니 한국은 정말로 국민들이 혜택받은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한국에서 여러 보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제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틀에 박혀서 나가지 못하는 이 한국의 의료가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는 해외에서 그 누구도 환영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외에 수출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저희가 나가는 건강검진센터에서는 5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면서 한국의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운영하는 노하우를 전수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정부에서는 저희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정부와 특별법으로 한국의 의료진 여러분들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저희가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K-메디칼랩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남수 부사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과 해외 진출에 대한 비전과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두 번째 세션에서는 KML을 통해 그 방법과 비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K-메디칼, K-방역은 코로나19 이후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의료인 개인적으로 해외에 진출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행사 전부터 많은 문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Q&A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앞서 강연해 주셨던 이근영 대표님과 최남수 부사장님을 무대 위로 다시 모셔서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 다시 무대로 모셨는데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KML이 많은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느 국가에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거는 대표님께서 혹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 금년 3월에 저희는 카자흐스탄 대통령께서 방한을 하실 때 전년도에 경제사절단에서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는 의료 시스템 사업을 위해서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대됨에 따라서 현지 대통령이 방문을 연기하시는 바람에 저희도 현재 일정이 연기가 되었었는데요. 현재는 카자흐스탄의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자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두 곳에 두 개의 센터를 이 감염병 예방 그리고 이 체크업 이 두 개를 병합한 형태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국무총리실과 국부펀드 양쪽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빨리 체결이 돼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그 동영상에서 보건국장이 코로나에 걸려 있고 구경병원장이 나왔었던 그 체크업 센터의 의료 시스템을 하러 또 가야 됩니다. 거기는 이번에 3월 달에 대통령 방한시에 사인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늦춰졌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카자흐스탄의 이러한 두세 개의 프로젝트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모스크바의 타시르 그룹 여기가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K 방역이 밑바탕이 돼서 K 메디칼을 지금 끌고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두 곳 모스크바의 타시르 그룹이 만들려고 하는 이 검진센터 사업 1호점부터 아마 20호점까지 만들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옆에 루크오일이라는 국영 석유 회사를 통해서도 가는 김에 아마 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타시르 그룹 루크오일이 있는 모스크바에 두 번째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세 번째는 내년 3월 그리고 내년 6월 정도에 오픈을 생각하고 있는 두바이와 아부다비입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특히 한국의 의료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체크업 센터가 만들어져서 가기 때문에 보장을 받고 여러분들은 나가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수도에 저희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한 곳은 국영 사업이기 때문에 NDA를 체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NDA를 체결한 곳의 규모가 300억 불 규모의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와 함께 나가는 프로젝트이고 또 현지 설명 들으셨습니다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 주식 상장된 1조 7천억 정도 되는 이 메디컬 서비스 그룹의 무아삿 메디컬 서비스 그룹입니다. 병원을 8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체크업을 저희가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5개 정도가 지금 그 물망에 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서 본계약을 체결한 우즈베키스탄 체크업 센터 계약금이 4천만 불인데요. 독일로부터 차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차관이 입금이 된다면 금년 내에 우즈베키스탄부터 나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6군데가 지금 물망에 올라 있는 사업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많은 곳에서 저희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원하고 있고요. 함께 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팬데믹 상황을 조금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그 의료진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안전하게 또 KML이 함께 여러분들의 그 해외 진출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KML의 멤버십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사장님께서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네, 좀 전에 그 멤버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의사분들은 해외에 그나마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나 나머지 의료 종사자분들께서는 해외에 나가시는데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없으십니다. 특히 간호사분들께서도 해외나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하시려고 많은 공부를 하시고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해외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너무 큰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K-메디칼랩은 이런 의료진분들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저희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원제 멤버십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자리를 만들었고, 해외에 나가는 멤버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의료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통해서 해외 나가서 최상의 의료에만 전념을 하실 수 있도록 K-메디칼랩이 모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기회에 멤버십으로 KML과 같이 앞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의사님들 외에 그 다른 의료진분들은 한국에서 의사분님들도 고생 많으시겠지만 빠듯합니다. 근데 저희가 해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문제, 그 다음에 해외에서 해외로 파견 나가시다 보니까 국내보다 높은 임금 체계, 이런 부분들로 해서 향후에 나가는 국가의 소득 수준 대비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근무를 하실 경우에 소득 대비 엄청난 그 나라 상위 계층에 속하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꿈꾸지 못했던 취미 생활도 동남아나 CIS 국가나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정말 뜻깊은 자리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이 멤버십에 대한 혜택, 단 저희 K-메디칼랩이 저희가 나가는 의료 시스템, 건강검진, 그 다음에 의료 그 병원 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 이외에 저희 파트너사들이 대형 병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두바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 달까지 오픈을 할 예정으로 진행했지만 그 대형 병원에서는 한국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달라고, 섭외를 해달라는 부탁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K-메디칼랩의 멤버십으로 참여를 하시면 K-메디칼랩과 같이 전 세계의 한국 의료 또 최상의 서비스, 최상의 혜택을 받으시면서 해외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모델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멤버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혹시 부사장님, 국내 K-메디칼랩과 같은 회사가 또 있나요? 저희가 뭐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님과 같이 해외 출장을 다녀보고 그 다음에 뭐 산자부나 보건부나 이쪽에서 미팅을 하다 보면 저희 쪽과 같은 회사를 아직까지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있었던 산자부 차관보님하고 미팅을 별도로 잡아서 한국의 의료가 이제 앞으로 해외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환자를 유치한다든가 일부 위탁 운영을 해서 해외에 의사들 분들이나 의료진 분들을 보내는 헤드헌터 쪽은 있었지만 저희처럼 한 국가의 정부와 통해 가지고 의료 시설, 건강검진센터를 구축하고 위탁 운영까지 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가진 회사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KML에 투자도 가능합니까?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많은 그 자금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들어가는 그 구축하는 건강검진센터나 의료 시설에 대해서는 그 나라 정부에서 100% 자금을 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국가에서는 반반 아니면 7대3으로
의료시설이나 건강센터를 구축을 희망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CIS 국가들은 국가 정부 사업으로 이 의료에 대한 공공성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자금으로 의료시설을 하지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가지고 외국의 투자가 30%에서 50%가 같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의 투자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그 동남아시아 쪽에 30% 50% 들어가는 거는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3년 4년 5년 후에 저희가 여유롭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 저희가 투자를 하고 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 차원 또는 그 나라 대기업에서 100% 투자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K-메디칼랩은 여태까지 여러 저희 오늘 많은 주주님들이 오셨지만 주주님들 덕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미흡하고 적고 조그만 점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이 점이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정말로 그림이 될 수 있는 판을 그리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도 받을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 리플렛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성신서민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미리 들어온 질문들을 취합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인 궁금증이 아직 남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못하신 질문은 K-메디칼랩 홈페이지나 리플렛에 적힌 문의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의료진 분들께 큰 비전을 보여주신 K-메디칼랩의 이근영 대표님과 최남수 부사장님 두 분께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포럼을 들으면서 K-메디칼에 대한 위상을 크게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멤버십 안내 받으셔서 해외로 진출하셔서 K-메디칼의 위상을 꼭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의료진의 미래와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설계하는 자리, 한국 의료진 해외 진출 멤버십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신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